네, 허연의 이슈통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궁금해할까요? 오늘도 이슈 후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받아봤는데 그 후보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SK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모멘텀 지속되나? 두 번째 후보는 MSCI 신규 편입주 강세 이어질까? 세 번째 후보입니다. 기아차 기술적 반등에 그칠까? 이렇게 세 가지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 결과 지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50%의 지지를 얻었네요.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모멘텀 지속되나에 대해서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K 하이닉스 6일 만에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뭐 반도체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그 점인데 얼마나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우선 그 낸드 플래시부터 보면요, 10월 상반월에 32기가비트가 전반월 대비로 7.5% 상승을 했고요. 64기가비트 낸드 고정거래선 가격도 17% 급등을 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완만한 상승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D램은 10월 상반월에 2기가비트 기준으로 고정거래선 가격이 전반월 대비로 1.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직전 그 기준 하락폭인 6.8%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낸드 가격이 좋았던 그 이유를 봐야 될 텐데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투자증권의 박영주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낸드 가격 급등 배경을 첫째로는 이 공급업체들의 증산 자재, 증산을 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신규 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세트업체들이 재고를 본격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는 메모리 카드와 USB에 들어가는 낸드 제품의 공급 부족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폭은 10월 상반월에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낸드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낸드 쪽은 괜찮은데 D램은 지금 낙폭이 많이 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수급상으로 이제 공급 초과 상태이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요. PC 수요 회복도 부진했고 이로 인해서 PC D램 쪽 재고 조정이 더디게 진행 중인데 이 점도 약세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 향후에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개당 0.84달러 수준인 고정 거래선 가격 하에서는 차상위 D램 업체들의 현금 원가가 그러니까 투엔드 그룹이죠. 두 번째 그룹들인데 0.9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현금 보유 상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D램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지지받거나 또는 하락하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10월 말, 이번 달 말에 윈도우 8이라는 새로운 그 운영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점도 향후 수급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 8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뭐 실적으로 좀 확인된 그 재료가 아니라 기대감에 의한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의 이 태블릿 PC 시장을 바로 이 PC가 윈도우 적용 제품이 이렇게 교환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점은 뭐 기대감의 반영인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 8 장착한 신종 기기들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제품들이 이제 기존의 시장을 어느 정도나 잠식해 나갈지 뺏어올지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실제 PC D램 채용 용량이 어느 정도나 확대될 것인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의 D램 약세 요인으로 주목하는 것이 윈도우 8 출시 관련한 대기 수요로 인해서 3분기에 PC 수요가 부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수요 지연이 4분기에 나타날 것인지는 10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윈도우 8 출시가 돼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점도 역시 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불확실한 변수인데 시장에서는 과연 내년도 PC 수요 증가율을 어느 정도나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KB투자증권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이제 D램 수요의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PC 수요 증가율이 올해도 작년보다 1.8% 역성장한 데 이어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1.4% 역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다만 이제 D램의 설비 증설 축소로 인해서 공급 증가율이 둔화된다 한다면
업황 전반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실적을 볼까요? 사실상 올해 실적은 뭐 적자를 많이 예측을 네,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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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4분기 좀 살펴주시죠. 네,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이분기에 228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대비로는 무려 94% 급감한 어닝 쇼크 수준이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에 좀 급락했다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일단 컨센서스 나오기로는 457억 정도 영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가 2,767억 원 적자였었으니까 적자 폭은 2,000억 넘게 줄어드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적자라는 것은 우려스럽고요. 또 2분기보다도 또 당연히 좀 안 좋아지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지금 YGFN 그 컨센서스 상으로는 1,058억 정도 영업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가 1,674억 원 적자였었으니까 또 1년 전과 비교해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하이닉스는 내년도 이제 다 올해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내년도 순익 전망을 보면 내년도 순익이 한 1조 1,200억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이 한 31,000원이고요. 지금 시총이 현재가 22,900원 선에서 시총 15조 한 9천억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 31,000원까지는 거의 뭐 10,000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겠는데요. 지금 시총 고려한다고 하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길게 봐서 그렇게 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31,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언제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펀드멘털 상황에서는 7월 저점 수준은 2만 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2만 100원 선까지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좀 나서는 게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서 급하게 뭐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네, 그 판단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는 실적 적자가 우려가 되는 그 상황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 윈도우 8 출시나 또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확산 등으로 인해서 업황 반등도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통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의견 올려주신 분 선물 드려야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무조건 1번님이십니다. 스모 콘서트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전자결제주 너무 많이 올랐나? 급나? 이 주제를 올려주셨는데 오늘 채택은 안 됐지만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이렇게 주제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투표하시고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시 파워타임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